우와, 아니 여기가 비었다고요? 이야, 여기가 비어. 이 위치에. 제 뒤에는 정발산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이 라페스타, 왼쪽이 웨스턴돔인데요. 일산을 대표하는 두 상권이죠. 과연 이 상권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라페스타 먼저 갑니다. 라페스타 입구인데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위치가 좋은데도 빈 상가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문을 연 라페스타, 국내 최초 스트리트형 쇼핑몰입니다. 개장 이후 롯데백화점 일산점과 더불어 일산 신도시 상권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였죠. 2001년 착공해서 2003년 문을 열었고요. A, B, C, D, E, F 총 6개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총 길이는 325m나 됩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폭은 26m고요. 보행로를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3개동의 상가 건물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곳은요, 평일 오후에도 젊은이들이 붐비고 주말에는 라페스타 방문객만 1만 명이 넘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던 곳입니다. 주말이면 주차 대란이 일어나 곳곳에서 큰 목소리로 싸움이 나기도 했었죠. 분양 당시 상가의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 당시 1층 평균 분양가가 평당 2천만원 중후반대였는데요. 당시에 15평 기준으로 매장을 분양받는다면 4억에서 5억 정도 소요됐고, 매장을 임차하는 데는 보증금 8천만원에 월 400 정도 소요됐습니다. 아, 여기가 이렇게 상가가 공실이 날 자리가 아닌데 공실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고 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 당시 매장 오픈 후에 몇 달 만에 보행로 옆 상가들은 권리금이 수천만 원씩 붙었었고, 권리금을 주더라도 상가 한 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이 만들어낸 최고의 상권이었죠. 여기는 2007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최고의 상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2007년 개장한 웨스턴돔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인구 유입과 소비 수요가 크게 확장되지 않았던 당시에 바로 지척거리에 대형 쇼핑몰인 웨스턴돔이 생겨나면서 고정되어 있던 소비 수요를 분산시키게 되니까 기존의 라페스타 상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라페스타를 소유하고 있던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 분들이 웨스턴돔으로 갈아타기를 했습니다. 아, 여기가 정말 이렇게 한산한 거리가 아닌데 정말 많이 이렇게 한산해졌네요. 주말에만 좀 사람이 있고 평일에는 거의 이렇게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이야, 많이 변했어요. 아하, 이렇게 사거리에 모퉁이 자리마저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 빌 자리가 아닌데. 자, 그렇다면 저쪽에 웨스턴돔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2007년 개장한 웨스턴돔입니다. 이곳은 일산 신도시 주민들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와 심지어는 서울 시민들까지 여기까지 와서 쇼핑하고 외식과 문화생활까지 누리던 경기 북부권 최고의 쇼핑 복합 타운이었습니다. 2007년 당시 웨스턴돔 1층 분양가가 평당 2,800만원에서 3,100만원이었고요. 최고 명당 자리는 4천만원까지 있었습니다. 우와, 아니 여기가 비었다고요? 이야, 여기가 비어. 이 위치에 연속으로 다 비었네. 당시 임대 수익률은 평균 6.5%나 되었고요. 보행로 옆 매장들은 개장한 지 한 달 만에 권리금이 1억 이상씩 붙었었습니다.
상권이 살아있던 2010년대 초반 하더라도 웨스턴돔 1층은 15평 기준으로 보증금이 1억에 임대료는 450만원 정도의 수준이었고 2층은 1층과 비교해 2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임차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빈상가를 찾기가 어려웠었죠. 웨스턴돔은 천장이 돔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가족들과 함께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하루 유동인구가 약 10만 명이 넘고 주변의 기업체가 1,700여 개, 직장인 수는 3만 명, 그리고 약 2,500개의 다양한 점포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야말로 일산 최고의 중심 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일산 동구와 서구의 관광 명소인 킨텍스, 한류월드, 호수공원, 라페스타, 웨스턴돔 일대를 고향 관광 특구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야, 여기 위치가 좋은데 여기도 지금 비었고요. 곳곳에 중간중간에 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도 비었어. 여기도 비었어. 여기도 빈 거예요, 지금. 야, 여기가 웨스턴돔이 이러지 않았었는데 완전히 지금 바뀌었네요. 바로 옆에 라페스타의 붕괴가 웨스턴돔의 영향이 컸다고 말씀드렸죠. 웨스턴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가가 너무 많습니다. 짓는 건물마다 상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킨텍스역 개발로 인해서 상권이 이동하는 모습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 시대가 도래하고 모바일 쇼핑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기 침체와 코로나 사태 등이 시장 경제에 악영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와, 여기는 그냥 다 변네. 야, 일산을 대표하는 상권 라페스타, 웨스턴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이런 상황을 벗어나 보기 위해 많은 상가 소유주분들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무상 임대 기간을 줘가면서까지 상권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그들만의 노력으로는 수년 전 호황기의 명성을 되찾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데 이게 너무 많아. 야, 아니 예전에 제가 여기 웨스턴돔에 왔을 때는 이렇지 않았었어요. 변한 거야. 사람이 움직인 거야. 다른 곳으로. 예전만큼 생기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상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시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 하루속히 이분들의 마음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표영호TV가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응원드립니다. 이야, 진짜 이건 너무 놀랍다. 아니, 너무 놀라워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정말 무분별하게 지어진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과잉 문제,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우리 경제에 큰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니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여기에 지금 다 빈 거야. 입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우와, 다 비었네 지금. 야, 이거 분양받으신 분들, 이야, 진짜 이건 너무 놀랍다. 아니 너무 놀라워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에 건축된 어느 지식산업센터인데요. 22년 6월에 사용 승인되었으니까 준공된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대지 면적 1만 2천여 평에 지하 4층부터 지상 10층으로 건축된 연면적 10만 평이 넘는
매우 큰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연면적이 10만 평,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어려우실 텐데요. 잠실 주경기장 연면적이 11만 평입니다. 비교되시죠? 여기는 지식산업센터 1844개 호실이 있고요. 센터 내에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연면적이 약 2만여 평의 상업시설이 470여 개 점포와 기숙사 274호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텅 비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분양은 또 완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받으신 분들이 내 돈을 다 들여서 순수하게 그냥 분양받았다면 뭐 이자 나갈 일 없으니까 괜찮죠. 그런데 대출이 다들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출 이자 갚아야죠. 관리비는 내야죠. 이렇게 관리비 청구서가 각 호실마다 꽂혀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수개월씩 밀린 독촉장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해지는 겁니다. 여기 참 영화관 있죠? 거긴 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야, 저 끝에부터 저 끝에까지가 한 400m는 훨씬 넘어 보이는데 영화관이 있는 지하 1층인데도 거의 98%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이 토요일 오후 4시를 좀 넘긴 시간인데요. 사람이 생각보다 없죠. 이렇게 지어진 건물들이 공실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회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타격을 입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실 문제는 사실 좀 심각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지어지고 수요 예측과는 전혀 반대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제발 여기가 좀 사람들이 북적거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어하세요. 지금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높았어가지고 대출받은 이자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자 부담이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남양주나 구리나 여기가 기본적으로 이 중소기업들이 이걸 채워줄 수 있을 만큼의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 그 땅에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업체 자체가, 그러니까 시행사들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일제히 한꺼번에 분양을 다 하고 한꺼번에 입주를 시켰거든요. 그 입주 시기가 다 걸리니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 수는 한정이 돼 있는데 그게 공급 과잉이 나버린 거죠. 자기가 실제로 회사를 하면서 분양받은 사람들은 사실 크게 문제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받아가지고 프리미엄 받아서 전매하겠다든가 이런 고민을 해서 산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어려움에 빠진 거죠. 지자체도 그렇고 무조건 뭐 지식산업센터만 만들면 자족 기능이 된다고 생각하고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바보스러운 접근이에요. 남양주시 입장에서는 자족도시가 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형의 지식산업센터를 계획하고 인허가를 내줬는데 현실은 이렇게 공실이 많은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기업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들은 자족도시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곳은 분양 당시 경의 중앙선 도농역, 북부간선도로 구리 IC,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교통장점과 지하철 8호선 연장으로 인한 다산역 개통, 제2경부고속도로 이런 다양한 교통 호재를 크게 부각시키고 또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개발에 따른 프리미엄 수혜 효과와 경기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사업 개발로 가치 상승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홍보하여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실제로 상가 일부를 빼고 나머지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는 완판을 한 곳입니다. 이 트램은 일종의 셔틀버스 역할을 하는 차입니다. 여기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 트램버스를 이용해서 돌아다녀야 다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멈춰서 있죠. 근데 역시나 여기. 너무 많이 비었어요. 90%가 비었어. 그래서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큰일입니다. 표용호TV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적나라한 현실을 여러 차례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 지역에서도 16개의 지식산업센터 중에 현재 10곳이 사용 승인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최악의 공실 사태를 겪고 있죠. 분양이 잘 된다고 싶으니까 너도 나도 달려들어 개발을 한 것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공실이 넘쳐나고 있죠. 일부 분양업자들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계부처에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발에 결국 부동산 소비자들만 힘들게 되었습니다. 잘 지어놓은 건물에서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돼서 여기가 좀 북적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동네 왔으니까 이 동네에서 밥을 먹어야 돼. 근데 지금 이 건물에 먹을 만한 게 없어. 그냥 떡볶이를 일단 먹자. 왜냐면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이 동네에서 매출을 좀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문 연 데가 없는 게 아니고 장사하는 데가 없는 게. 표영호TV 구독자 여러분들은 부동산으로 고통받기보다 부동산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표영호TV였습니다. 표영호TV에서는 지난 23년 1월 12일에 광명역 상권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격려도 받았고 또 협박성 메일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는 광명역 그때 그 자리에서 길 건너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이것을 꼭 체크해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긴급점검 광명역 상권 두 번째입니다. 광명역 주변으로는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 아울렛 등의 대형 유통 판매점이 들어서 있고요. 매우 큰 규모의 중앙대 대학병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주요 고속도로가 이곳 광명역 인근으로 정말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여의도와 안산을 오고 가는 신안산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구독자님께서 콕 집어주신 바로 그 건물 앞인데요. 이 건물은 2019년에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4년이 됐는데 아직 공실투성입니다. 지금부터 둘러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대지 면적 5,900평이 조금 넘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으로 되어 있고 연면적이 36,000평이 넘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입니다. 지식산업센터 656개 호실, 상가가 228개 호실이 있죠. 그러나 이 좋은 위치에도 상가는 90%가 비어 있습니다. 이 건물의 부동산 관계자를 만나봤는데요. 여기가 지금 사실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가가 텅 비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왜 이렇게 비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난 정부 때 아마 2017년인가 8년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경기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상가는. 그런데 여기가 2019년 10월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 여파가 그대로 오다가 20년도에 코로나가 오면서 완전 직격탄을 맞은 거죠.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다 이제 알바들 내보내게 되고 이렇게 장사를 하려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임대료도 비싼 데다가 그렇죠. 임금 오르고 그러면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영업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내서 본인이 가져갈 만한 돈이 없는 거죠. 그렇죠. 상가값은 거의 10억대예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요구를 하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또 그 돈 주고는 은행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임대를 안 넣겠다는 얘기죠. 상가는 보통 대출이 많아야 55%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주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자를 못 내가지고 본인이 일을 나간대요. 다른데 예. 이자 내려고. 임대료 받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 이자를 못 내가지고 지금 일을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일용직 비슷한 걸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야. 아주 심각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여기 상가들이 보통 이제 테두리 쪽으로 도로변으로 10억에서 12억 정도에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대 수익은 10억 넘는 거는 보통 1억에 400에서 500 정도의 월세를 기대를 했는데 막상 입주 시에 경기가 나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5천에 뭐 200이라도 뺄 수 있으면 빼달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 빈상가다 보니까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죠. 관리비는 계속 나오죠. 들어오는 건 없죠. 자기 돈 몇 억 쏟아놓고도 지금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보통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는 입주 후에 한 6개월 정도 경과했을 때 한 50%, 1년 정도 경과했을 때 거의 다 차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근데 1층 상가는 안 나가고 있거든요. 나간 것들 몇 개들도 주인들이 직접 고육식재로 하는 거지 진짜 임대가 나가서 나가는 건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자이타워랑 옆에 붙어 있는 건물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전체가 또 공실입니다. 아, 정말
왜 이렇게 공실이 많은 거야 진짜. 저희가 늘 이야기했지만 이곳 역시 잘못된 수요 예측과 공급량 조절 실패, 즉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준공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렇게 공허한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분양이 다 완판은 된 거잖아요, 그죠? 거의 다 팔렸는데 특히나 이제 입주 시점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피해를 받고 넘기려고 했던 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잔금을 내고 싶지 않아도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본인의 재산이 다른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중도금 자체를 다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본인한테 압류가 들어올까 봐 할 수 없이 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 지금 다 후회하고 있죠. 그냥 포기했으면 계약금만 날리면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경험이 없으니까. 피 붙여 팔려다가 예. 못 팔고 마이너스 피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에도 안 팔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역의 상가들은 왜 이렇게 무덤이 되었을까요? 이곳 광명역 인근은 행정지역상 광명시 일직동에 포함됩니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광명시 전체 인구가 28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그 중에 일직동 인구는 2만 1,8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명역 주변 각 아파트 단지마다 상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특별함이 없는 인접 상가를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파트 상가마저도 단지 내 소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여기는 특이합니다. 왜냐면 저기가 중대병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흰 건물 쪽이 코스트코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광명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모퉁이에 있는 이 상가도 지금 공실입니다. 좋은 입지지만 실패한 사례 직접 들어볼까요? 제 친구가 당초에 여기 2칸을 받았었는데 이제 한 칸은 가져갈 생각을 했고요. 한 칸은 피 받고 넘길 생각을 하고 잡은 건데 막상 입주 때가 될 때 안 팔리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둘 다 한 칸을 잔금을 치르더라도 그 건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까 봐 결국 그것도 포기를 하고 두 개 다 포기한 건가요? 두 개 다 포기해서 한 2억 손실을 봤죠. 그래서 좀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오히려 행운이었던 거죠. 왜 행운이었습니까? 가져갔으면 지금 돈만 들어갔고 아무런 임대도 안 나가고 아무런 득이 오히려 빚만 늘어난 거죠. 그런데 시행사의 경우는 이미 완판을 했기 때문에 완판을 했어도 잔금이 안 들어오게 되면 나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 10%만 먹는 케이스가 되는데 어차피 자기들 이익금이 계약금 10% 넘어가요. 어차피. 그렇죠. 그런데 걔네들은 이 한 칸이 한 10억씩 했어요. 네. 10억에 팔았는데 그 잔금이 다 들어왔으면 10억이 들어오는 거지만 계약금 10%만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9억이란 돈이 안 들어왔는데 지금 이 상가를 한 칸 한 칸 팔려 그러면 터무니없는 가격에도 안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시행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몇백억 손해봤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고분양가, 고임대료, 고관리비 이렇게 발목을 잡는 거죠. 지식산업센터고 아파트고 뭐든 간에 상가를 무조건 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개발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가에 이익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도 많이 져서 분양만 잘 되면 그야말로 뭐 떼돈을 버는 거니까 상가를 짓죠. 그래서 또 분양을 하면 분양이 또 완판돼요. 다 팔려요. 그러니까 계속 상가는 지어지고 또 팔리고, 그런데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분양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돈, 내 돈을 다 주고 산 상가라면 뭐 내 돈이 묶여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출 받아서 사셨거든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은행 이자도 못 내면서 임차인도 못 구하고 계속 애가 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가 비율을 이제 좀 줄여야 됩니다. 상가 비율을 조금 줄이는 정책이 필요한데 무조건 그 비율에 맞춰 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상가에서 이익을 많이 뽑으려고 개발사들은 노력하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강남대로에도요, 큰 빌딩이 들어서면 상가는 분양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사들이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개발사는 상가를 뺀 그 위에 주거용이나 업무시설 가지고 본전 이상을 다 뽑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뭐 너무 쉽게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용적률도 막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병폐들이 부동산에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저도 카페라는 것도 해보고요. 커피숍 해봤습니다. 그리고 고깃집도 제가 운영을 해봤는데 정말 우리 왜 흔한 말로 아니 뭐 장사나 하지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장사나 하지라는 말이 제일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분들, 자영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정말 이분들 박수를 보내드려야 됩니다. 응원을 줘야 돼요. 정말 힘듭니다. 제가 이곳의 상권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 3일 동안 주말을 포함해서 하루에 한 4-5시간 이상 여기에서 머물러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 정말 속이 아닐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계속 놀리고 있거든요. 부동산 참 어렵죠. 여러분 뭔가 분양을 받거나 또는 임차를 해서 장사를 하시려면 진짜 발품 꼭 파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 차례 방문해서 직접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뭐 프랜차이즈의 담당자분들의 말만 믿거나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말만 믿거나 하셔서는 여러분 자산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